나는 한 명이 와도 10,000명처럼 할 것이고 10,000명이 와도 1명처럼 할 것이다. 선생님 생각에 이롭다, 요거를 간단하게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롭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두고 이롭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다 되는 것이 이로울까? 내 아이가 원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고 반에서 1등하고 그리고 변호사, 검사, 의사 되고 이래야 이로울까? 제가 보는 이로움이라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가? 내가 가진 소유와 어떤 행위로부터 자유로운가? 내가 풍요로운가? 풍요로움을 아는 사람인가? 그거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속상함이 올라오잖아요. 그럴 때 이 친구가 완성을 해야 끝나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라고 내가 그런 생각에 갇혀 있을 때 네. 어떻게 하면 요것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자, 첫 번째. 내가 상대는 지금 상대의 어떤 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잖아. 같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등한시하니까. 그럴 때 내 상대를 보기 전에 내 마음부터 보라 이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람이 이런 일을 할 때 내 마음 안에서 이런 분노가 일어날까? 내 마음을 먼저 한번 보는 겁니다. 깊숙한 내 마음을 한번 보고 그것을 우리는 명상에서는 반조한다고 봅니다. 회강 반조. 잘하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함께 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화가 나구나. 저 아이가 안 따라주니까. 그럼 저 아이는 내 마음을 보게 해주는 뭐예요? 거울이 되었죠. 나를 한번 먼저 비춰보고 그리고 그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감정은 흘러야 되니까. 이 감정이라 하는 것은 생명의 에너지거든. 우리는 이 감정은 생명의 에너지는 감정을 타고 흐르는데 이 감정을 꽉 가둬 놓아버리면 화병 나고 그렇죠. 너의 이런 행동이 나를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해. 왜 그럴까? 이렇게 하면 그 아이가 대부분 할 거예요. 아 그래? 자기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나를 통해서 그가 자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를 통해서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기회, 서로가 서로의 거울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한 발자국 썩 물러나서 나를 보라. 내 마음을, 이 분노하는 내 마음이 뭘까 보고 민마음을 보고 정리하고 난 후에 그 아이한테 그렇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마음대로 안 될 때 보통 그런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네. 그 감정에서 머무르면서 나 자신을 보는 것, 그게 비춰준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책에 말씀하신 결국에는 또 다른 나다라고 하신 게 그렇게 흘러가는 네,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는 개체로서는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옷을 한번 보세요. 똑같은 옷 입고 계시는 분이 있나? 없잖아. 머리도 다 달라요. 우리는 개체로서는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왜 저 아이는 저렇게 할까? 나와 다르니까 저런 행동을 하지. 그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접근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좀 내려놓고 내 식대로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잠시 좀 접어두고 그를 보라 이겁니다. 내 것을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내 식대로 하고 싶은 내 개념과 관념들을 좀 내려놓으면 상대가 잘 보여요. 근데 우리는 내 식대로 하고 싶다 하는 그 내 개념을 꽉 쥐고 있으니까 내 틀에 의해서 상대를 보니까 상대가 내 틀에 들어와 줘야 돼. 상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내 틀을 내려놓고 상대의 틀을 보면 상대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소통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시도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귀를 닫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서로의 성장에 좀 합이 안 맞는다고 해야 될까? 그렇게 흘러갈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시라고. 그냥 두라고요? 우리가 항상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상대를 바꾸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그게 내가 상대를 바꾸겠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버려요.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고 진짜로 원하면 저 아이가 자기의 모습을 잘 찾아서 그치? 자기 길을 잘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를 해주세요. 비는 기도가 아니고. 그러면 내가 진심이 될 때 그 아이가 조금씩 나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씩 스스로를 알아차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니까. 내가 하나라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진심으로 그를 대할 때 그가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바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를 바꾸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 그 아이는 알아차려요, 에너지는. 그러면 더 이렇게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그래 뭐 있는 그대로 보고 그래 그게 너의 모습이야. 좋아 그것도. 이렇게 그 아이를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주면 그것이 내가 나를 받아주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그 아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안 달라지면 또 어떻게 해요? 그 괴조로서 그 독특성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인정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보면 같은 방향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가고 있을 때 나도 저 일을 굉장히 잘 해내고 싶은데 내 옆에 있는 애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축하는 해주죠. 너무 잘 됐다 축하해 이 마음이 오면서 동시에 질투가 나고 부럽고 또 내가 너무 못나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 말씀 한번 주시겠어요? 질투가 나죠. 사람이 질투가 안 나겠어요, 그렇죠? 내보다 더 잘하고 우리 감독님 계시는데 저 아이는 내보다도 예를 들어서 노력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막 150kg 던지고 넌 죽으라고 노력을 하는데 130kg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비교가 되니까 화나고 부럽고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 올라오죠. 어떡하겠노? 그런 거지. 자, 우리는 그런 나를 받아주시라고. 질투하고 울고 불고 그리고 힘들어하는 나를 받아주라고 좀. 그것이 당당함이고 그것이 용기예요. 용기는 밖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담대함은 뭐 밖에서 뭔가 잘해서 담대하다 하는 소리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가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나를 좀 그래 참 화하고 분노가 난다. 난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 그런 나를 받아주시라고. 내가 일례를 하나 들게요.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이 있어요. 노숙자가 되었어. 한 잔 먹고 하고 하고 있어. 그런데 이제 여기 어머니 계십니까? 어머니 계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이의 손을 잡고 초등학교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서울역 앞에 지나가는데 하고 한 잔 먹고 아줌마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볼 때 아이 손을 잡은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아이에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이를 보고 야, 너 공부 안 하고 엄마 말 안 듣고 부모 말 안 듣고 너 저래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나가는 거라. 그 하는 이제 그 아저씨가 노숙자 아저씨가 들었어. 어떻게 반응할까? 참 나는 훌륭해. 나를 통해서 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엄마가 아이를 깨우쳐 주네. 나는 이 소주 한 잔 먹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우쳐 주니 난 참 훌륭해.
좋아. 오케이. 베리 굿. 진심으로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 노숙자 거기 못 있어요. 우주가 번나가 번쩍 들어올려서 다음에 딴 곳을 옮겨줘요. 지금 내가 지금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비교하고 비교당하는 이 내가 지금 그런 내가 온전함이에요. 내가 잘난 내가 되어서 미래에 잘난 내 상을 이렇게 꾸미고 그 과거에 이 잘났던 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고. 지금 이 순간에 비교당하고 비교하고 울고 불고 하는 이 내가 온전하고 완전함이라고. 이 나를 받아주고 수용하고 인정해 주시라고. 그럴 때 우리는 반전이 일어나요. 그래 맞아. 그런 모습도 있지. 그런 모습을 받아주었을 때 나는 내 역량은 커지고 성숙해지고 어른스러워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비교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우울해하는 거는 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거든. 그렇잖아. 우리가 유치한 아이의 마음이라고. 이 아이의 마음에서 보다 더 성숙한 어른으로 되어가는 것이 우리 의식의 성장입니다. 그것을 받아주고 존중해주고 그것이 온전함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우리는 모두 다 온전하고 완전함이에요. 그런데 작은 내가 에고가 끊임없이 나를 비하하고 채찍질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징징거리고 뭐 잘하면 잘한다고 하고 뭐 하다가 안 되면 막 또 뭐 자기를 비하해가 뭐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잔소리 많이 한다고 영원하게. 그 에고는 왜냐하니까 자기가 사멸된다 하는 걸 알거든. 죽는 날을 알거든. 아니가 끊임없이 문제시하고 비하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존재감. 네. 그러니까 거기에 속지 마시라고. 네. 그런 마음이 그렇게 올라올 때 그냥 그런 나를 보면서 네. 내가 그러고 있구나. 그렇죠. 좋아. 이렇게. 이제 좋아가 잘 안 나오겠지 처음에는. 그럴 때 이제 좀 훈련이 필요하잖아. 그래 좋아. 의식적으로라도. 그렇죠.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그랬어. 꼬인 새끼줄이야. 그러니까 꼬이 있잖아. 꼬이가 풀려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 하나로 연결되었으니까 이런 나도 있고 저런 나도 있어. 이런 나를 받아주면 저런 나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양손을 다 쓴다 이거지.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세상은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나를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렇지. 그렇죠? 네. 그 생각들은 망상입니다. 질투가 나고 시기심이 일어나잖아. 날 참 힘들게 한다고. 그럴 때 그 질투심과 이기심이 때로는 동력으로 작용도 해요. 그 동력으로 보면 되죠. 이런 질투심이 일어날 때, 내가 뭔가가 좀 더 부족했구나. 내가 그러면 뭘 놓치고 있어?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뭘까? 그걸 가만히 지켜보시라고. 그 의도가 있다면 그 의도에 내가 맞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비춰보는 거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라고. 내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니까. 내가 왜 이렇게 시기를 네. 하지? 이런 걸 두려워하지 네. 말라고. 그게 그렇게 일어날 때 다시 한번 그러면 뭘 내가 놓치고 있어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뭘 놓치고 있을까? 내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혹시라도 놓치고 있는 것이 뭘까? 그러면서 내가 이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걸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동력으로 삼으라는 이야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질투와 시기를 선생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선생으로 삼으면 어떻게 돼? 질투가 안 나겠지. 선생님 보라. 오셨네 이렇게 그냥. 선생으로 보라. 좋아. 선생님 오셨네. 선생으로 보라. 내가 질투가 있나 시기심이 일어나. 난 그러면, 너무 찌질해 막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찌질할 때는 그래 선생님이 오셨네. 찌질 그럼 내가 선생님 현재 놓치고 있는 건 오셨네. 뭐야? 놓치고 있는 것을 잘하라고 지금 째찍질을 들고 있네. 오케이 굿. 그래 보자.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항상 받아주라는 이야기. 이게 받아줌이에요. 이게 자유로움이고. 내가 늘 좋고 잘할 때 그게 자유로움이 아니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고. 내가 울고 있는 나를 인정하고 받아줄 때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서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유로움이지. 용기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세상은 완벽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뿐이지. 세상은 법칙대로 움직인다고.
그 법칙대로 움직이는데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법칙을 잘 알고 나를 받아주면 우리는 강물 흘러가듯이 그냥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기분 좋게. 그래서 내가 늘 하는 이야기는 명상은 우리가 이 존재만으로도 축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는 이런 것도 달아주네요. 그렇죠? 딴 분들은 아무도 안 달아주는데 고맙습니다. 이런 것도 달아주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디 가면 뭐 명상한다 하는 사람이 옷을 뭐 이럴까 뭐 법복도 있고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확 띄우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요란하게 올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왔기에 좀 이상하네 하는데 이게 명상이에요. 명상은 보편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법복을 입었다고 해서 보편적이 아니라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명상은 거기에서부터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이 아니에요. 명상은 냉철한 이성하에서 과학적이고 되면 왜? 보이지 않는 것을 탐색하니까. 과학은 어때요?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탐색하는 것이 과학이잖아. 어떤 면은. 그래서 나타난 현상을 보고 나타나지 않는 요인을 보는 것이 과학이라고. 그러니까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명상이에요. 그래서 명상은 어쩌면 과학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보편성을 가지고 냉철한 이성하에서 시작해야 된다. 감성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적극적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삶이 곧 명상이다.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괜찮죠?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수로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